네, 경제 이슈를 자세히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서울 둔촌주공 재개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이름으로 25일에 분양 공고를 냈고요.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절벽의 여파로 예전처럼 분양 시장의 열기가 뜨겁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이 재건축 최대여인 둔촌주공을 놓고도 완판이 되느냐 마느냐 현재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청약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주택 청약의 옥석 가리기 방법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최대여 둔촌주공 주택 청약 윤곽이 나왔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름은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제 뭐 둔촌 주공으로 이제 부르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고요. 일반 분양 가격이 평당 한 3,829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조합에서 원했던 4천만 원대, 한 4,180만 원 정도를 원했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시장에서 또 생각했던 한 3,700만 원보다 또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당 계산해 본다 그러면 네. 가장 또 많이 선호하시는 84제곱미터 그러니까 네. 30평대죠. 이게 한 13억 한 2천만 원 정도 맥시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1,237가구 일반 분양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될 거로 보고 있고요. 20평대 59제곱미터도 있죠. 이것도 맥시멈 한 10억 한 6천만 원 정도에서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분양 일정 본다 그러면 일단 그 5일의 특별 공급 이제 12월 5일에 특별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6일에가 이제 해당 지역이죠.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게 1순위고 2일에는 기타 지역입니다. 2년 미만. 그다음에 인천 경기 사시는 분들이 1순위로 늘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발표가 12월 15일 날 나오고 입주는 2025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청약 전략인데 사실 이미 아시겠지만은 네. 12억 원으로 이제는 보증이 상향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잔금 대출 같은 경우가 이제 12억까지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12억 넘어가는 이제 84제곱미터는 사실 이제 못하죠. 예, 잔금 대출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 안 서주면 당연히 내가 혼자서 알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금력이 없으신 분들, 현금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30평대 청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본다 그러면 59제곱미터 같은 그 이하의 평수들은 사실 뭐 잔금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아마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가장 또 보셔야 될 게 이건 잘 모르시는데 전매 제한이 있죠. 네.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8년 전매 제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청약 받을 때 전략이 뭐냐면 일단은 입주를 안 하고 이제는 전세 주잖아요. 네. 왜냐면 내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네. 근데 이게 실거주 의무가 2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일단 들어가서 2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하신 분들이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8년 전매 제한은 상당히 좀 긴 거 아닌가요? 그렇죠. 8년 전매 제한은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봤을 때 이게 사실 이전 정부에서 만든 제도거든요. 예, 예. 그래서 8년 전매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모르고 들어가시면은 진짜 그렇죠. 예, 전매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 기간 살아야 되는. 예, 그래서 그 이제 규제가 강화됐을 때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점차 바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니 신궁도시급이 사실 이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부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이 둔촌주공을 검색을 하면요, 뭐 흥행을 하겠는가, 미분양,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죠. 나아가서는 뭐 청약을 넣지 말아라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왜 시장의 시선이 좀 갈리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미분양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냥 견선없게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미분양 나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일단은 지금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근처에 있던 이제 고덕동에 있는 고덕 그라시움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84제곱미터가 한 13억 9천만 원 선에 최근에 실거래가가 나왔어요. 네. 사실 이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19억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사실.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84제곱미터가 13억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일단은 청약 받는 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한 1억 원 정도 더 메리트가 있게 돼요. 네. 만약에 고점 대비하면은 사실 상당한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떨어진 인근 가격을 비교해서도 사실 이번에 들어가시는 것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가 더 낮기 때문에 뭐 가격 면에서는 사실 메리트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사실 이제 평면도 배치도가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예, 부분이 있죠. 맞아요. 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네, 텐데 네. 그렇죠. 창문 열면 일반 평형입니다. 일반 평형 중에서 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에서 그런데 문을 탁 열면 앞에 있는 부엌이 그 보이고 앞동 뷰라고 하던데. 예, 앞동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인기가 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요즘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구축 아파트는 많은데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복도식으로 짓는 그렇죠. 아파트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소형 평수 중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29제곱미터도 있다 그러면 초소형이거든요. 완전 추세요. 완전 초소형이죠. 거의 한 명 사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한 10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3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것도 10평대죠. 이것도 초소형인데 40제곱미터 이하는 우리가 초소형 아파트로 보거든요. 네. 그럼 이쪽도 1150가구나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복도식 아파트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분양 들어가시는 분들, 청약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게 조금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멈칫하시는 부분도 있을겠지만 일단 가격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뭐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또 장점도 있어요, 사실. 뭐 단점만 있지는 않고요. 근데 역시나 교통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알아요. 딱 보면 굉장히 지하철역과 바로 앞에 있고 네. 특히 이제 강동이지만은 이게 사실 강동으로 보지 않거든요. 송파죠. 예, 거의 이제 송파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실과 송파권에 있기 때문에 네. 위치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게 분양가 상향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면 네. 무조건 청약해야 된다. 이런 네, 분위기는 뭐 상식이잖아요, 네, 솔직히. 근데 이제 둔촌주공도 분양가 상향제니까 뭐 그 분양 가격이 택지비하고 네. 건축비로만 산출되는 네. 주로 그렇게 네.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풀리게 되는데 근데도 아까 성환아도 얘기했지만은 미분양 얘기가 나오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이견이 엇갈린 건가요? 가격적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예, 분상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아파트 하락기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과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 고점 대비로 보면 한 6억 정도가 사실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하락기니까 이렇게 한 1억 정도 갭밖에 안 벌어지는 거지. 이게 그 근처 아파트 19억 했을 때 비교해 본다 그러면 거의 6억 정도가 세이브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적 메리트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분상제 중에서도 고덕 같은 경우에 이게 분상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포레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좀 택지비가 좀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 1월이었는데 강동구청이 이제는 면적당 평당 한 2,200만 원의 택지비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책정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땅값만 그죠? 예, 여기만. 그래서 근처에 있던 이제 고덕동에 있는 근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1.7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에 네. 2021년도 공시지가에 비교했을 때 한 1.7배 정도 됐는데 이 고덕 같은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2배수로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지비가 많이 좀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택지비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는 분상제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격은 좀 높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이제 미분양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매매가 분양가 역전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둔촌주공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젠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양가가 싸야 되잖아요. 네. 시세에 있는 것보다 분양가가 적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매매가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네, 네. 이게 뭐 분양에도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둔촌주공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워낙 위치가 좋으니까요.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군 일의 최대의 재건축 단지고요. 예. 초품화예요. 네. 초품합니까? 네, 초품화예요. 이게 그 단지 학교들이 다 단지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워낙 크다 보니까 생활시설이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짜 미분양되면 안 되거든요. 건설사 줄줄이 도산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일단 국가 경제를 보더라도 그렇죠. 일단은 뭐 장점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미분양 계속 나오는 이유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지방에서는 이미 역전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나오겠다라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그 얘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 때문에라도 미분양이 돼선 안 된다고 지금 줄곧 강조하고 네. 계시는데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건설 회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을 때 큰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PF 대출을 받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이게 보통은 담보물을 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PF 대출은요. 그러니까 목적을 보고 목표를 보고 완성된 것을 믿고 이제는 대출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신뢰가 깨지면 네. 만약에 그 목표한 게 목적이 안 나오면 결과물이 안 나오면 이거 완전히 다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PF 대출이 이제 자금이 큰 반면 사실 위험 부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회사에서의 성공은 뭐냐? 분양이에요. 그렇죠. 예, 분양이 돼야지만 완판이 돼야지만 사실 그 돈을 갚는 건데 만약에 미분양이 된다? 조합이 갖출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PF 대출이 부실해지고 네. PF 대출이 부실해지면 저축이라든지 PF 대출을 많이 일으킨 은행들이 이제 줄줄이 도산하게 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고 이번에 이제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는 그 담보 중도금 대출 담보를 10억으로 높여줬잖아요. 네. 제가 뭐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최대 수혜자는 사실 둔촌주공이에요. 만약에 이거 안 바뀌었으면 20평대도 사실 자기 돈 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일 나는 거죠, 진짜. 네. 지금 분양 안 좋은데 매매가도 안 좋은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기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이제 고주축책으로 어느 정도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한 한도를 좀 풀어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본다 그러면 만약에 스케줄대로만 잘 된다 그러면 조합은요 이번에 일반 분양이 잘 되면 한 4조 8천억 정도 이익을 남길 거로 보고 있어요. 그 돈 갖고 이제 갚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사례죠. 이제 조합이 이제 7천억 규모의 유동한 단기 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는 대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거를 채권을 안 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채권에 대한 경색이 있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공사들이 대신 물어줬거든요. 대위 변조를 해줬어요. 그게 네. 7천억 정도. 네. 그럼 조합이 시공사, 건설회사한테 돈을 꾼 겁니다. 네. 7천억 정도. 이자가 무려 11%예요. 아이고. 이게 석 달간 부담해야 된 금융비용이 206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당연히 일반 분양 안 되면 일 나는 거예요. 이거 못 갚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살짝 위험한 건설사가 있어요. 여기 시공사 안에서 제가 말은 못 드리겠는데. 4개 중에. 예, 예. 그중 하나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위험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일반 분양에서 이걸 못 갚게 되면은 그 건설회사는 좀 시장에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말씀하셔도 돼요. 어제 저희가 다뤘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롯데건설이죠. 그래서 맞아요. 롯데건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자금 돌아야 됩니다. 이거 안 돌면은 지금 뭐 계열사 롯데 계열사가 줄줄이 돈 빌려준 상황에서 네, 맞아요. 예, 이거 막혀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롯데건설이 이번에 이제는 요 수익금을 가지고 자금을 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미분양되면 진짜 뭐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맞습니다. 뭐 분양이 잘 되기를 국가 경제를 위해서 건설 업계를 위해서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죠. 이 건설업체는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분양을 계속해서 먹고 사는 건데 네. 이게 멈추면 자전거 맞아요. 같아서 넘어지면 끝이에요, 진짜. 맞아요. 굉장히 진짜 말씀하신 대로 거시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네. 그런 사안인데 어쨌건 둔촌 주공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지방에서는 벌써 역전 현상이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한번 리뷰를 좀 해주시죠. 네,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경매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좀 나눠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경매 시장을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조만간 이제 경매가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대출 못 갚으면 당연히 그래요. 강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예.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500건 넘어갔다 그러죠. 지금 허구에서 밝힌 자료를 본다 그러면 지금 본다 그러면 최근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라든지 음마 아파트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입찰이 안 됐습니다. 이거 유찰 됐어요? 예, 음마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매물로 나온 건데 이게 네. 시장에 경매 시장에 나온 건데 아, 이거 응찰이 안 됐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이랬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여기 인기 많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높게 짓는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 발표를 해서 65층. 그 말이 65층이지 사실 엄청나게 사실 초고층 빌딩, 초고층 아파트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지금 뭐 시장에 나왔는데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이게 응찰이 안 됐습니다.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보면은 사실 경매 시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물건이 나와도 소화가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이유가 이 감정 평가를 언제 받았냐면 최고 높았을 때 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시초 기준가가 네. 일단 저도 너무 봤는데 높아요. 조금 높아요. 20억 원 넘어가니까. 아. 예, 그래서 아마 그 이제 감정 평가 받았을 때가 가장 높을 때 받아서 시장에서 그런 거죠. 이제 봤을 때 경매 잘하시는 분들이 떨어져 이거. 언제 시점이 바뀌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시점? 그 바뀌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시세를 반영하는 시초 기준가. 예, 예. 아 그거는 아니, 이제 유찰되는 거죠. 유찰되고 유찰되면 다시 예. 이제 일정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게 되기 유찰되는 때문에.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 계속 내려가면서 아마 계속 가격은 내려갈 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맞아요. 예,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두 번 세 번 정도 유찰되면 네. 그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경매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물건입니다. 예, 워낙 그 인기가 많은 단지고 그렇겠죠. 재개발 단지다 보니까 전화도 현금 있으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는데 이제 유찰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앞으로 경매 물건은 더 쏟아질 거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사실. 네. 그 정도로 사실 이제는 앞으로 하락기라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뭐 청약 시장이라든지 경매 시장도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해서 좋은 물건이 나올 것이다.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졌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재건축 건설사들이 재건축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PF 대출 문제 있죠. 채권 시장 안 돌아가죠. 그다음에 공사비 많이 올랐죠.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건설 엄청 올랐어요 지금. 맞습니다. 뭐 시멘트 가격. 지금 최근에 또 화물연대 파업 들어가죠. 네. 그럼 시멘트 가격 또 오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이제 몸을 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예,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 좀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건설업계는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것 때문에 이제는 연착륙 시키려고 규제 막 풀어주는데, 네. 이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준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너무 많이,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좀 줄였거든요, 사실. 그렇죠. 지금 김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김포 지역도 사실 이제 발표된 다음에 매물이 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 물론 뭐 아직은 매물이 많지만은 그래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정부의 의도대로 연착륙 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보니까 그게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 같은 시기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랜 시간 청약을 좀 기다리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텐데 요즘 같은 이제 하락장 시기에 청약을 좀 현명하게 하려면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청약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특히 이제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내 집 마련이고 내가 무주택자고 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아, 청약을요? 그럼요. 실수요자면. 그럼요. 실수요자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뭐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 떨어진다, 뭐 사면 안 된다. 손해다. 네, 손해다. 이런 얘기가 이 유튜브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 한 채 마련하는 거는 사실 뭐 심리적 안정감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약 시장, 내가 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뭐 나서는 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는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신 부분,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가신 분들은 이제 좀 기다리는 게 당연히 뭐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1주택자 청약 되냐? 이거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1주택자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번에 공공 청약에 대해서 얘기는 했죠. 나눔형 공공 분양주택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미혼주택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대기업 이 신입사원도 이제는 뭐 공공 분야 이 미혼 청년 청약에 넣을 수 있다. 왜냐면 450만 원 넘어가도 월급이. 예. 그래서 정부가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이렇게 정말로 뭐 생애 최초 구매자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분들, 특히 이제는 뭐 전세자금 대출 넘어서 이런 보금자리라든지 대출을 주담대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뭐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교통 요소, 특히 청약을 했을 땐 교통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직업과 사는 데가 가까워야 되거든요. 교통이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교통편이 편하신 지역 이런 쪽으로 청약을 넣으시는 게 앞으로 시세가 안 떨어져요. 그런 데는 사실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3대 교통 요지가 있잖아요. 광화문, 강남, 여의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트라이앵글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 근처에 이제 청약이 뭐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있거든요. 소규모로. 그래서 이런 데에서 만약에 청약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거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하락기라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저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런 하락기가 또 어떤 분들에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실수요자라면 잘 판단하셔서 이제 시장에 한번 진입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권혁중 평론가님 얘기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온 내용들이 많았는데 계속해서 이 부동산 시장 이슈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요. 네네. 예, 앞으로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권영주 평론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